캄보디아의 비참한 이민 사기 2부 시작합니다. 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1억이 어디 갔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도박한 거예요? 아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30억도 모자라서 또 도박으로 날리는 거예요. 아니야. 난 잃은 돈 찾으려고 했을 뿐이야. 도박으로 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당신 정신 차려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큰 돈 걸어야 해요. 작은 돈으로는 못 따요. 큰 돈요? 네, 1,000만 원 이상요.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걸어봤자 크게 못 벌었거든요. 다음날 3,00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VIP 룸에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번 판은 플레이어의 거세요. 제 감으로는 플레이어가 이길 것 같아요. 마리아 말대로 3,000만 원을 플레이어에 걸었습니다. 이겼습니다. 3,000만 원이 6,000만 원이 됐어요. 봤죠? 큰 돈 걸어야 크게 벌어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번엔 뱅커에 거세요. 6,000만 원 전부를 뱅커에 걸었습니다. 순식간에 6,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따면 돼요.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3,000만 원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기면 반반 나눠요. 그리고 못 갚으면 담보를 잡아야 해요. 무슨 담보요? 여권이요. 그리고 각서 하나 써주세요. 각서요? 네, 3,000만 원 빌린다는 각서. 그리고 못 갚으면 일정 기간 일을 해서 갚는다는 내용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혼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돈을 따야 했거든요. 알겠어요. 쓸게요. 각서를 썼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였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했어요. 마리아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이걸로 꼭 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은 또 이겼습니다. 3,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됐어요. 이긴 거 맞죠? 우리 2,00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원금 3,000만 원 빼면 2,000만 원인데 이자 1,000만 원 빼면 1,000만 원이에요. 반반 나누면 500만 원씩이죠. 이자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각서에 다 있어요. 하루 이자 10%예요. 10%라고요? 네, 뭐 안 빌리셔도 돼요. 그럼 지금 3,000만 원 갚으시고 3,0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이미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마리아 돈이었으니까요. 할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500만 원을 받고 1억 5천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빌린 건 그대로 남았어요. 다음 날도 카지노에 갔습니다. 이번엔 제 돈 1억 2천만 원을 들고요. 큰 판에 걸었습니다. 5천만 원을요. 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남은 7천만 원 전부를요. 또 졌어요. 그렇게 하루 만에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마리아한테 빌린 3천만 원 뿐이었어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카지노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머리를 벽에 박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리아, 나 전부 잃었어요. 얼마나요? 1억 2천만 원을요. 오, 세상에 그럼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돈으로 한 번만 더 해봐요. 이번엔 꼭 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마저 잃었습니다. 2시간 만에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30억이 영원이 된 거였어요. 카지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마리아, 나 어떡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제 사무실로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마리아 사무실은 카지노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물 좀 마셔요. 마리아가 물을 건넸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빚이 있잖아요. 나 3천만 원 못 갚을 것 같아요. 알아요? 그래서 각서 쓴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못 갚으면 일을 해서 갚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마리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덩치가 크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려갈 거예요. 빚 갚을 때까지 일하면 돼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각서에 다 있어요. 읽어보셨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인했으면 책임져야죠.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나라고요?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웠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이었어요.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다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남자 하나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중국인 같았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끌려갔어요. 6명 정도가 함께 있는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사기 조직이에요. 우리 전부 빚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사기 조직이요. 네, 여기서 전화로 한국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전화를 시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범죄 조직에 잡혀온 거였어요.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절 보세요. 그 남자가 셔츠를 걷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 못 견디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서 저를 가리켰어요. 너 나와. 복도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책상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이걸로 전화해.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대본이었어요.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못해요. 이건 범죄잖아요. 남자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세게요. 입안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닥치고 해. 안 하면 죽여. 저는 울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는 척만 했어요. 실제로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걸 알아챘어요. 야, 이 새끼가 장난쳐? 또 맞았습니다. 이번엔 베르려.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교수로 살아왔는데 사기꾼이 될 순 없었거든요. 결국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몸은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보스가 왔습니다. 키가 크고 무서운 인상의 중국인이었어요. 이 새끼 왜 일 안 해? 보스가 물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범죄예요. 보스가 웃었습니다. 범죄라고? 너도 이미 범죄자야. 각서 썼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신체 포기각서 썼어. 빚 못 갚으면 신체 일부를 넘긴다고. 거짓말이에요. 영어로 된 서류 못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일 안 할 거야? 보스가 칼을 꺼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보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저를 의자에 묶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땐 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오른쪽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핸드폰을 몰래 훔쳤습니다. 화장실 갈 때 경비가 잠깐 놓고 간 거였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나야, 당신 지금 어디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나 잡혀 있어. 살려줘. 뭐라고요? 어디예요? 아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시엠립 외곽의 낡은 건물 2층이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가 들어왔어요. 야, 전화기를 빼앗겼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이번엔 왼쪽 눈 주변을요. 다행히 눈은 무사했지만 광대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어요. 이치도 모르잖아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대사관에 갔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이라 담당자가 없어요.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 월요일까지는 못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큰일 났어.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했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시엠립이야. 빨리 와줘. 아내가 울며 소리쳤어요. 민수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즉시 휴가를 내고 캄보디아로 왔어요.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30억을 잃은 것, 카지노에서 또 잃은 것, 그리고 납치당한 것까지.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일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살려줘. 제발. 알겠어요. 제가 찾아올게요. 민수는 한국에 있는 경찰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운 좋게도 선배가 캄보디아 경찰 간부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선배를 통해 연락이 닿았어요. 민수는 캄보디아 경찰 간부를 만났습니다. 프놈펜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였어요. 당신 아버지 찾고 싶어요? 간부가 물었습니다. 네, 제발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비용이 들어요. 얼마나요? 5만 달러. 5만 달러는 한화로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요? 중국 조직이에요. 위험해요. 우리도 목숨 거는 거예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저희 집은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6,500만 원이 필요해요. 빌려서라도 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아빠 못 구해요. 아내는 친정 언니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사정했어요. 언니, 제발 마지막이야. 6,500만 원만 빌려줘. 언니, 남편이 죽을 것 같아, 제발. 결국 친정 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아서 6,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돈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간부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주세요. 찾아올게요. 정말요? 우리 정보망이 있어요. 중국 조직 위치 다 알아요.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시엠립 외곽에 있어요. 정말요? 언제 구출해 주시나요? 오늘 밤 우리가 급습할 거예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위험해요. 총격전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아버지 데려올게요. 그날 밤 9시, 민수는 캄보디아 특수부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차 5대에 20명 정도의 무장 경찰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외곽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저기에요. 간부가 가리켰습니다.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돌입했어요. 꽝,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비명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대원이 나왔습니다. 안전해요. 들어오세요. 민수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조직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모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방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빠,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한 방에서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오른쪽 눈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몸무게도 2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구나. 네, 아빠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아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민수가 저를 업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다리뼈도 금이 간 것 같았어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병원으로 직행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른쪽 눈은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갈비뼈 3개 골절, 왼쪽 다리 골절, 전신 타박상, 최소 2개월은 입원해야 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최소한만 치료받고 퇴원했어요. 병원비만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카드를 긁어서 냈어요. 엄마, 아빠, 한국 돌아가야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삶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꿈 같은 은퇴 생활은 악몽으로 끝났어요. 한국에 돌아온 건 2023년 1월이었습니다. 떠날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겨울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에는 안대를 하고 있었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죠. 아빠, 수진이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아빠 괜찮아. 제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0억을 잃고 한쪽 눈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임시로 월세집을 구해줬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방 2개짜리였어요. 가구도 없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중고 가구를 사다 날랐습니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최소한의 것들만요. 아빠, 여기서 일단 좀 쉬세요. 몸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가 못난 아버지라서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와 수진이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병원비도 아끼고 식비도 아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건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오른쪽 눈은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계속 손 벌릴 순 없었으니까요. 68세 한쪽 눈이 없는 노인을 고용할 곳이 있을까요?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경비원, 이력서를 20군데 넘게 냈어요. 다들 거절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치원 경비원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이셨다고요? 네, 부끄럽지만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데 일하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원장 선생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유치원 경비원이 됐습니다. 68세 나이에 말입니다. 첫 출근 날 아이들을 봤습니다.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눈 왜 그래요? 다쳤단다. 아파요? 이제는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사 같았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오른쪽 눈은 안 보여도 왼쪽 눈으로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 다행이네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그냥 남은 인생이나 잘 살아봐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하루 5시간씩 일하게 됐어요.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26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생활하고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이 7천만 원이나 됐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삶에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월급 좀 올려드릴게요. 200만 원으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2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월급 올랐어. 20만 원. 정말요? 잘 됐네요. 우리 이번 달에는 외식이라도 할까? 좋아요. 오랜만에 그날 저녁 동네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 2그릇을 시켰어요. 한때는 캄보디아에서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었죠. 랍스터도 먹고 와인도 마셨어요. 하지만 지금 먹는 짜장면이 그때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여보, 맛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요.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래, 이게 행복이야.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일하고요. 우리는 매달 400만 원을 벌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가끔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가 과자 사줄게. 괜찮아요. 아빠, 제가 살게요. 민수가 말립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할아버지가 사야지.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요. 한때는 30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뭐든 해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한인회 모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당한 한국인들의 모임이었어요. 참석했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저는 8억 날렸어요. 저는 5억이요. 저는 12억. 다들 김영식 같은 사기꾼들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얼마나 잃으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30억입니다. 30억이요. 세상에. 그리고 한쪽 눈도 잃었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가장 비극적이었던 거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쉽게, 더 빨리 벌고 싶었던 욕심, 그리고 경계심 부족,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38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정작 제 자신은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위험은 철저히 분석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면서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임 어땠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잃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오른쪽 안대, 주름진 얼굴, 흰 머리, 70세가 된 제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고 학회에서 발표도 했죠. 지금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자금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낯선 나라에서의 꿈 같은 삶, 쉬운 투자, 빠른 수익, 그런 말들을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쉬운 돈은 더욱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믿으세요. 낯선 사람보다 가족이 훨씬 소중합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경고도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빚 다 갚고 우리 여행이라도 가볼까요? 여행? 어디로? 강원도 속초 어때요? 바다 보러. 좋지, 가자. 아내가 웃습니다. 저도 따라 웃어요. 30억으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모든 걸 잃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만 원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천국이 지옥이 되었다가 다시 작은 행복을 찾은 인생이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은퇴 자금,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해외 이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낯선 사람, 쉽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가족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쪽 눈으로 소중한 것들을 더 잘 보게 됐어요. 아내의 헌신, 자식들의 사랑, 손주들의 웃음.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30억보다 소중한 거였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